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고 현재 알버타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윤정선 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에이미라고 어,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캐나다에 보통 AI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토론토 대학의 벡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몬트리올 대학의 밀라, 그리고 이제 알버타 대학의 에이미.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군데 연구소를 꼽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 세션에 어플라이를 한 이유는 이제 2021년도는 끝나가고 이제 2022년도는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죠. 저는 2023년도에 연구년 계획이 있어서 혹시 이제 같이 연구 협력을 하고 싶은 뭐 연구소나 대학이 있으면 컨택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여기 발표 세션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이제 윤정선 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이제 자연 언어 처리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기계가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 정보를 거기서 빼내고 그리고 그 정보를 이제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하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도 하고 뭐 이런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개체명 인식 그리고 관계 추출, 언어 추론, 질의응답, 정보 검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제 언어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제 컴퓨터가 프리딕션을 하면은 왜 그런 프리딕션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는 설명해주는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 데이터는 두 개고요. 이제 하나는 의료 문서. 그래서 응급실 의료 차트를 보고 이제 정보를 캐내는 것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의료 상담 센터. 그래서 환자가 전화를 해서 이제 연구진이랑 의료진이랑 상담을 할 때 그 상담 내역을 컴퓨터가 읽고 이해를 해서 이 환자가 뭐 당장 이머전시 룸을 가야 된다 아니면 뭐 홈케어도 가능하다 뭐 이런 류의 분류를 해주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문서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 문서는 대법원 판례들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새로운 그 소송이 들어오면 가장 그 유사한 판례들이 뭐가 있는지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그 컴퓨터가 읽어서 자동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류를 예로 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의료상담센터의 콜 상담 내역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해당 환자가 이제 당장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홈케어가 가능한지 등을 이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개체명 인식의 예로는 이제 의료 문서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읽어서 환자 명이 어느 부분이 환자 명이고 뭐 실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5라는 뭐 35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나이인지 아니면 뭐 템퍼러처인지 이런 것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주변의 문맥을 파악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환자 성별 그리고 환자의 과거 증상 및 질병 이게 과거 증상인지 지금 증상인지 구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증상과 질병이 있으면 이 증상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증상이 이 질병 때문에 생긴 사이드 이펙트인지 이런 것도 그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문서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읽고 뭐 변호사 이름, 판사 이름, 뭐 날짜, 뭐 피고 이름, 원고 이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개체명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추출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의료 차트를 컴퓨터가 이해해서 증상과 질병이 있으면 이 증상과 이 질병이 서로 연결이 된 건지 서로 연결이 됐으면 무슨 관계인지 이 증상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증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질병 때문에 이 증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사이드 이펙트로 이 증상이 생긴 건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관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랑 관련 법조항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가 해당 법조항 내용에 맞는지 아닌지 이 경우는 true false 문제인데요. 이걸 이제 자동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현재 연구실 시스템에 true false 변호사 시험 문제를 푸는 정확률이 변호사 시험 합격 점수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시험 문제를 컴퓨터가 이해해서 자동으로 푸는 게 하나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매년 콜리라고 변호사 시험 문제를 자동으로 푸는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년간 저희 랩의 시스템이 1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에 관한 경우에는 이제 법 관련 입력문을 컴퓨터가 이해해서 이제 수많은 법 조항과 판례들 중에 해당 입력문과 관련이 있는 법조항과 판례만을 추출을 해서 제공을 하는 이러한 정보 검색 시스템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나가 더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통틀어서 이 모든 시스템들이 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딥러닝이 가장 큰 한계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만 받아볼 수 있지 안에는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그냥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네트워크만을 설명을 해줄 뿐이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저희가 얻지를 못합니다. 이게 큰 한계라서 저희가 실제로 딥러닝 성능이 굉장히 좋아도 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는 쉽게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트러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시스템이 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옆에 이제 새털라이트 모델을 하나 붙여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관찰을 해서 왜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하는지 이 딥러닝의 행동을 설명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시스템의 결과가 이제 최근에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모델은 이제 컨커런트 모델로서 현재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설명을 했고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찝어서 설명 가능한 AI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 세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AI 분야가 처음에는 이제 심볼릭 AI였다가 이제 스태티스티컬 AI로 넘어가고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를 받으면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이제 explainable AI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들은 너무나 많은 그 AI 머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에서 쓰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좋게 미치고 있는지 영향이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결과에 트랜스페런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정부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로 이제 EU에서는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GDPR이라고 이게 2016년도에 이제 5년 전에 이제 채택이 된 법규인데 이 법규에 의하면은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은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비즈니스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각 비즈니스는 왜 시스템이 이런 결과에 도달했는지 설명을 해야만 한다. 그 머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들이 AI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지를 못하면은 이제 유럽에서 그 시스템을 뭐 팔거나 하면 이제 이 법규에 어긋나는 거죠. 실제로 이 법규 덕에 이 explainable AI 분야가 붐이 엄청 났습니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뭐 법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분야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 많은 분야에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답만 얻지 그 내부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싶어하고 특히 엔드 유저들은 이해를 하고 싶어하고 실제 개발자들 또한
이게 왜 이 시스템을 더 임프루브를 하고 싶으면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설명을 들어야지만 어느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디버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실제 이렇게 AI가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설명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엔드 유저한테도 필요하고 그리고 개발자들한테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너무 빠르지는 않죠?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실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 센티멘트 어널라시스 그러니까 그 문서를 보고 감정을 분석하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이 NLP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요.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IMDb 무비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쓴 무비 리뷰를 보고 이게 이 무비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지 네거티브하게 리뷰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컴퓨터가 이제 문서를 읽고 그 감정을 이해를 해서 이제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니까 블랙박스 모델이죠. 실제 이러한 인풋이 들어오면은 현재 이 블랙박스 모델은 현재 프리딕션 결과가 포지티브입니다. 실제 정답은 네거티브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알고 싶죠. 이게 네거티브인데 왜 이 머신은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묻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이런 종류의 대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funniest랑 hilarious란 단어가 쓰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단어들이 포지티브 센티멘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어.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 알버타에서 이제 환자가 아프면 병원을 가기 전에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먼저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상담을 해서 제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나요? 뭐 심각하나요? 이걸 물어보는 내용인데 이제 그 의료진이 상담을 하면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적습니다. 그 적은 데이터예요, 이게. 실제로 실시간으로 적기 때문에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스펠링도 굉장히 많고 스페이스 에러도 많고 뭐 쓰다가 멈추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에러가 많은 데이터인데도 컴퓨터가 읽어서 이제 처리를 해야 하죠.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딥러닝 모델이 있고 실제 저희 아웃풋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머전시 룸을 가라. 아니면 홈케어로 가능하다. 뭐 그렇게 급한 경우가 아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당장 이머전시를 가야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한 이틀 내로 의사를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이머전시 룸으로 가라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해당하는 의료진이 낸 결론이에요. 해당하는 의료진이 그 환자에게 해준 답입니다. 너는 당장 이머전시 룸을 가야 된다. 실제 저희가 이제 이걸 시스템이 하기 원하죠. 컴퓨터가 하기 원합니다. 그럼 AI가 하면은 저희가 물어보고 싶죠. 왜 내가 당장 이머전시 룸을 가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이제 이런 종류의 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체스트 페인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너가 ER을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종류의 설명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뭐 AI 모델을 그냥 쓰면 안 돼? 그럼 뭐 큰 문제가 생겨? 이걸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쓰고 있는 AI 모델입니다. 썼었던 AI 모델이에요. 실제로 이제 환자의 레코드가 있으면은 그 AI 모델이 그걸 읽었습니다. 읽고 이 환자가 대장암이 있나 없나를 이제 프리딕션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의료진이 참고를 했습니다. 잘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모델을 좀 더 깊이 디버그를 해보니까 이 모델이 AI 모델이 실제로 이 환자의 레코드를 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리딕션을 낸 원인의 대부분이 이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지 병원 이름만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이름이 가장 이 프리딕션에 크게 컨트리뷰션을 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이 모델을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더더욱 쓸 수가 없고요. 이 클리닉 네임이
다른 병원에서는 없을 거니까요. 다른 뭐 컨트리에서는. 이게 하나의 예고, 또 하나의 예도 얘는 이제 이거는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대상입니다. 엑스레이에 이거는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읽고 이 해당 엑스레이가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참고를 했는데 나중에 디버그를 해보니까 이 모델이 실제로 그 엑스레이 안에 그 이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엑스레이의 엣지를 봤습니다. 끝의 모양을. 그리고 엑스레이 끝의 모양이 둥글면 뭐 어떤 머신에서 나온 엑스레이고 이게 뭐 네모나면 어떤 다른 머신에서 나온 엑스레이겠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둥글면은 이 엑스레이가 뭐 포토브란 머신에서 찍힌 엑스레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폐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결과만 보면 저희가 사람으로서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디버그를 해보면 정말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제대로 리저너블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저희가 그 결과만을 보고 시스템을 이제 쓰기가 좀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이제 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 이거는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예, 이거는 아마존에서 실제로 2014년도에 너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니까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AI 시스템을 잘 썼어요. 왜냐하면 그 AI 시스템이 걸러내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스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하고 잘 썼는데 1년 뒤에 알아냈습니다. 1년 뒤에 이 모델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여자에 관련된 단어가 있으면 페널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적었어요. 실제 이 경우는 AI 모델의 내부의 뭐 성능의 내부의 뭐 아키텍처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학습 데이터에 이제 오류가 있었던 거죠. 실제 이제 아마존 팀에서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성공적으로 입사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줬는데 대부분의 입사 데이터가 남자였던 거죠. 실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바이어스가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바이어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바이어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AI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만들어왔던 바이어스를 오히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인식하는데도 설명 가능한 AI 모델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explainable AI를 쓰는 이유는 이제 실제 생활에서 AI 모델을 쓰려면은 저희가 신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신뢰를 하려면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듣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설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설명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그 평가를 하지? 이게 사람이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사람 보고 평가를 하라 하면 되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 평가를 내리도록 하는 게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떤 그 설명을 뭘 하고 싶냐면 왜 이 시스템이 이런 아웃풋을 냈는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은 시스템이라서 엉뚱하게 추론을 해서 아웃풋을 냈으면 그 엉뚱한 추론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엉뚱한 추론 결과를 읽으면 혹시 이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설명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인색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은 굉장히 잘 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엉뚱한 추론 과정을 바로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경우에 네거티브가 나왔으면 왜 네거티브가 나왔는지 이제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실제로 두 가지 보통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AI 모델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AI 모델은 있고 이 모델에
입력을 주고 출력을 보고 입력을 주고 출력을 보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계속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왜 이 모델이 이런 결과를 내고 있는지 이제 그 비헤이비어를 한번 프리딕터를 해보는 거죠. 그게 포스트옥이고요. 또 하나는 컨커런트하게 실제로 이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안에 내부 구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이 들어오면 내부 구조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다 따라해서 보고 설명을 만들어내는 게 컨커런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델들은 포스트학이고 포스트학 중에서도 모델 인디펜던트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을 학습할 때부터 이 익스플레네이션을 가능한 모델을 이게 어댑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AI 모델이 있으면 이걸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모델이 하나 있고 나는 이 모델이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설명이 필요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라임을 검색을 해서 라임을 바로 쓰시면 돼요. 이건 모델 인디펜던트고 입력 아웃풋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는 이제 포스트학 익스플레네이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미 27분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포스트학 익스플레네이션의 한계는 이게 반드시 릴라이어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가 복잡하고요. 왜냐하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설명을 요구를 할 때마다 다른 입력 넣어보고 출력 보고 다른 입력 넣어보고 출력 보고 비교를 한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트레이닝 스텝이 필요하고 그리고 설명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체가 그렇게 릴라이어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의 안은 보지 않고 바깥만 지금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거를 컨커런트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AI 모델이 구축이 되기 전부터 옆에 새틀라이트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바이LSTM을 하나 들었는데요. 다른 AI 모델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옆에 이렇게 새틀라이트 모델을 하나 더요. 그래서 이 중간의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실제 이제 입력 단어들이 들어오고 그럼 임베딩 레이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 딥러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 옆에 이 모델이 이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고 이제 마지막 익스플레네이션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 경우는 이제 이 바이엘STM이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임베딩 그 벡터들을 구축을 하는데 이 옆에 붙은 이 모델이 임베딩 레이어 구축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옆에 하나의 모델을 붙임으로써 기존의 이 바이LSTM이 성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붙어가지고 임베딩 레이어를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옆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도 구축이 가능해요. 옆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물론 이 시스템은 설명을 이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 기존의 AI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는 저희 팀의 이제 알고리즘들이고 이건 실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인데 이건 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실제 이제 그 뒷페이지에는 이제 얘가 있어서 얘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 얘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무비 리뷰가 나왔으면은 이제 결과가 포지티브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생성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풋에 very랑 good, overall 그리고 overall very good movie라는 단어나 phrase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각각 이렇게 contribution score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993으로 기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989로 기여를 했어. 이런 식으로 스코어 또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네거티브 리뷰 같은 경우에도 뭐 bad, sucks, not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이 각각에 대한 컨트리뷰션 스코어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거는 저희 의료 데이터를 대상으로 설명 가능한 AI 모델을 적용을 한 예인데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는 뭐 bad cough란 단어가 있고 뭐 mild chest pain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이걸 권유해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결과들은 다 이러한 논문들의 이제 발표가 된 결과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내 설명이
옆에 다른 모델의 설명보다, 그러니까 내 AI 시스템의 설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임이라든지 다른 모델들의 성능보다 더 좋다는 건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코어를 주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제일 많이 기여했어.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단어야.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단어를 없애보는 겁니다. 입력에서. 첫 번째 단어를 없앴을 때 이 프리딕션 애큐러시, 프리딕션 결과가 달라지면 저희가 설명을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기존의 프리딕션에 너무 크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없애보니까 결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실험을 다른 수많은 설명 가능한 AI 모델들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실제 이거는 그 결과예요. 검은색이 저희 모델인데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들 하나씩 하나씩 없애보는 겁니다. 다른 모델들은 이만큼 성능이 줄었는데 저희 AI 모델은 이 검은 모델은 굉장히 성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그 설명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니까 성능이 아주 안 좋아진 거죠. 이건 또 다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